답답했던 속, 오늘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의 자격지심이 폭발한 그날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소처럼 바쁜 오전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바생들도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자리로 걸어오셨죠. 처음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으시고 입술은 하얗게 떨리고 계셨거든요. 너 나 좀 보자. 갑자기 들어오신 시어머니의 고함에 카페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알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지러 오셨던 거예요. 제가 동서들과 친해서 가끔 따로 만나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였을 뿐이에요. 시어머니 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희끼리 만나면 본인 욕을 하는 건 아닐까 의심하시는 게 안타까웠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 욕을 했다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시어머니는 더욱 격앙되셨어요. 거짓말 마. 내가 다 알아. 네가 큰며느리랑 만나서 내 욕한 거.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어요.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아무리 해명해도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저... 오해라고? 너희들 다 똑같아. 내 아들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이렇게...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 5년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늘 조용하시고 말씀도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돌변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가정을 파괴하는 나쁜 며느리.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이런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알바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죠. 시어머니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 책상 위에 있던 사진을 발견하시곤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이게 뭐야? 이런 사진을 왜 갖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가리키신 건 작년 시아버지 생신 때 찍은 가족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저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그걸 보시곤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지셨죠. 이런 사진까지 여기에 들고 와서 알바생들한테 보여주면서 내 욕했겠지? 내가 구닥다리고 꼰대라고.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사진은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의심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이 사진은 제가 매일 보면서 힘을 얻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힘들 때마다 우리 가족 생각하려고. 말씀을 드리다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진심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으셨죠. 거짓말 그만해. 너희 며느리들 다 똑같아. 내 아들 데려가더니 이제는 이렇게 내 체면까지 구기고 동네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게 하다니.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책상 위 사진을 거칠게 집어 던지셨어요. 깨지는 액자 소리와 함께 공간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알바생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액자를 주워들었어요.
손가락이 유리파편에 살짝 베었지만 그때는 그런 통증조차 느낄 수 없었죠. 어머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5년 동안 시어머니 마음을 얻으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명절에는 며칠씩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그때 가게 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렸어요. 여보, 어머니.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아마도 누군가 연락을 했나봐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살폈고 그제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들, 네 마누라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휘청거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머니, 저와 남편이 동시에 외쳤어요. 다행히 남편이 재빨리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모시게 됐죠. 진찰 결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발작 증세였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미처 몰랐던 시어머니의 마음속 응어리가 이렇게 커져 있었다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셨을 때였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큰 상처가 있으셨더라고요.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서도 시댁과의 갈등으로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당신을 미워할까 바욕할까봐 늘 불안하고 두려우셨던 거예요.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쌓아온 오해가 눈 녹듯 녹아내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제가 드린 무난전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주말마다 찾아뵐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퇴원 후 시어머니와 저는 운동 겸 시간 될 때 한 번씩 어머님 좋아하시는 등산을 하기로 했어요. 가끔은 다른 며느리들과도 함께요. 시어머님이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하신 것이 원망스럽지 않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크신 분이라서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5년 동안 봐온 어머님의 원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셨죠. 시어머니의 자격지심은 사실 사랑이었던 거예요. 서운함을 서툴게 표현했을 뿐. 이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